애들의 와글와글 시시콜콜한 이야기. TMT타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아, 우정, 은용, 승한, 조이입니다. 안녕. 와, 오늘은 5명이나 목소리가 5개가 릴레이로 쭈루루 나왔는데, 그리고 아마 차이가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되게 듣기가 편안하다면 처음으로 5명이 녹음실에 와봤다. 귀엽다. 성공했다. 지금 너무 전문적인 장비 앞에서 돈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이 시즌 1 마지막 회차여가지고 이거를 만들고 있는 다른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한번 시즌 1 어땠는지 회고를 해보려고 모이게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은 회차가 발행되지 않았는데 벌써 시즌 1이 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끝이고 시즌 1 그래도 우리가 각자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그런 비하인드나 생각했던 것들을 좀 우리끼리 나누지 말고 이거 들어주는 친구들이랑 공유해보고 싶어서 이 회차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넷플릭스도 6화까지 하니까. 우리 굉장히 netflix 문법을 잘 따라가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잘 따라가고 있었네요. 시즌제. 시즌제. 제작비는 없지만. 그러니까 넷플릭스 뭐 전혀 몰랐네. 우리 지금 인사하면서 목소리 등장했지만 처음으로 이 에피소드에서 소개되는 친구들이니까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우리 누군지 어떤 일 맡고 있는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저는 주하고요.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이런 컨텐츠 주제나 그런 구성 정리하고 있고 진행 꿈나무라고 썼는데 얘기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그렇게 가드레일 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주아입니다. 저는 우정입니다. 팟캐스트 편집을 담당하고 있고요. 가끔 제목 아이디어까지 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은용이고요. 종종 우주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팀의 폭주 기관차를 맡고 있고 뿌이뿌이. 스케줄하고 리소스 관리하는 PM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에 글 쓰고 업로드하는 운영도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쩌다 보니 합류한 릴스 장인 승한입니다. 장인이다. 폭주기관차 2호도 맡고 있고요. 응원 단장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제일 필요하죠. 네, 저는 디자이너 조이입니다. TNT타운의 전반적인 그래픽 작업을 맡고 있습니다. 아주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맞아요. 조이입니다. 우리를 예쁘게 광내주는 저희고 이렇게 뭔가 완전체 5명이 다 같이 앉아 있으니까 뭔가 감회가 새로운데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눌 얘기가 많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에피소드를 여러 개 발행을 했는데 그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좀 뜯어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얘기부터 해보려고 해. 아무리 그래도 가장 잘한 것부터 얘기해야 좋으니까. 아이고 잘했다. 잘한 거 서로 칭찬해주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뭔가 지금까지 발행했던 에피소드들 중에서 뭐 취향 따라 혹은 생각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가장 재밌다고 생각하는 편이랑 그 이유를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 좋아. 나부터 해볼까? 그래요. 나는 뭔가 다들 이야기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가장 재밌었던 거는 연애편, 정확히는 연남편인데 우리가 좀 평소에 나랑 은용이랑 우정이랑 자주 나누던 주제이기도 하고 그 연애라는 주제가 그리고 이게 어쨌든 연애남매라는 프로그램을 경유해서 말하다 보니까 조금은 쉽게 말할 수 있는 지점도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뭔가 그걸 예상하면서 이 콘텐츠를 짠 건 아니지만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뭔가 소개하고 분석하면서 우리가 더 덧붙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콘텐츠를 약간 뜯어보는 시리즈도 좀 우리 잘한다.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좀 이건 의외였는데 휴식편? 나는 휴식편 되게 재밌게 녹음도 했고 재밌게 듣기도 했거든. 근데 사실 그때 일정상 우리가 많이 준비를 못하고 녹음을 했는데 뭔가 나뿐만이 아니라 이 두 친구도 되게 말을 술술 잘하는 거야. 오히려. 그래서 그때 우성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집 쇼파가 그렇게 큰 공을 했었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뭔가 평소에 많이 생각해봤던 주제거나 뭔가 삶에 되게 닿아있는 이야기여서 그랬나? 이런 생각도 했고 내 생각에는 이 두 개의 공통점이 그래도 비교적 가볍게 소화할 수 있는 주제였다는 거. 그래서 뭔가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갖고 오더라도 결국 한 발 더 깊게 얘기하는 습성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제 자체는 가볍게 가는 게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이 정도 뎁스의 이야기를 오히려 재밌게 잘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도 좀 했어. 그리고 이건 좀 번외로 그 2편인가에 발행했던 연간편도 난 좋았는데 주위에서 이거 듣고 있는 친구들이 직접적인 피드백, 좋은 피드백을 많이 줬거든. 근데 그 이유가 조금 뻔한 영감에 둘러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새로운 관점 같은 거를 얘기해줘가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공감을 많이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나는 지금 주아 얘기한 거 되게 공감했는데 나도 탑3를 꼽으면 연애가 1순위였고 영감이랑 휴식이 후순위였거든. 그래서 왜 이렇게 꼽았는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내가 제일 쉽게 얘기했나? 이게 좀 주요한 기준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연애편은 특히나 아까 주아가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우리가 기획자라는 어떤 공통의 직업 내지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좀 드러내면서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연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했던 게 되게 재밌었거든. 녹음하는 그 시간도 되게 웃겼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맞아. 그리고 그런 대화가 우리가 원래 이 팟캐스트를 해보자고 얘기했던 대화의 어떤 본질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연애가 제일 재밌었고 영감이나 휴식편도 뭔가 쉽게 편하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말이 좀 더 잘 나왔던 것 같아. 확실히 말하는 사람이 편해야 듣는 사람도 좀 재밌게 듣는 것 같긴 하다. 맞아. 나도 뭐 아무따 연애편이 제일 재밌었고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걱정했던 주제이긴 했어. 맞아. 처음에 진짜 걱정했어. 나 진짜 걱정했어.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막 예전 막 과거에 뭐 그런 엑스박스를 뜯어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걱정을 진짜 많이 했었던 회차였는데 연애남매로 컨텐츠를 잡고 연애를 다루다 보니까 확실히 더 쉽게 그리고 마음 편하게 풀어낼 수 있었던 느낌? 그리고 어떤 그 결핍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가볍지만 또 딱 짚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고 맞아. 그 외에는 운동편도 좋았어. 그 첫 번째 녹음했던 회차. 근데 우리가 그때 그 첫 번째 녹음할 때 이전에 이미 한 몇 번의 그 녹음 드랍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맞아. 성공적으로 편집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회차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나에게는 운동편 뿌듯하게 잘 마무리했다라는 마음이 들었다. 맞아. 그 시작으로서 의미도 좀 컸던 것 같아. 성취감이. 맞아. 조이랑 승한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 승한은 어땠어? 나는 아마 세 명이랑 좀 다른 게 그 말 한 사람이 아니라 난 들은 사람으로서 첫 번째 에피소드가 제일 생각이 나는 게 운동편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내가 원래 운동을 워낙 좋아하고 학교 다닌 것보다 운동을 먼저 한 사람이라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관점이 되게 재밌었거든. 그리고 다른 회차도 당연히 좋았지만 워낙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좋게 느껴졌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합류하게 된 회차이기 때문에 그게 좀 더 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 승환이 워낙 평소에 운동부세잖아. 그래서 그때 듣고 나서 되게 재밌었다고 여러 번 얘기해줬던 게 기억이 난다. 뭐랄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이렇게 운동을 생각하는구나. 약간 이런 게 재밌었을 수도 있겠다. 맞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뿌듯했어. 그때 운동 어플 이런 거 소개해준 걸로 지금 아직까지 주아가 열심히 또 달리고 있고 그거 알림이 계속 오거든 내 어플로. 맨날 박수를 보내줘. 너무 뿌듯해. 그리고 은영도 달리기를 시작을 시작했고. 했지만 이제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맞아. 시작만 하고 이제 가을에 다시 하기로. 곧 가을이 오니까요. 네, 처소 매직 기대합니다. 저희는 나는 휴식편이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내가 백수기도 하고 지금 휴식을 취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놓은 상태라서 좀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았어. 또 주아가 컨텐츠 안에서 말했었던 건데 이제 이게 거의 사회적 현상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했었던 거에 대해서도 공감이 많이 됐고 실제로 얼마 전에 뉴스 봤을 때도 일하지 않는 청년 인구가 엄청 많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 맞아. 거기에 이제 일조하고 있는 한 사람인데 그래서 또 주변에 둘러보면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주변에 이런 고민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되게 공감이 됐고 좀 더 궁금했었던 거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서로 몰입해서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순간에 이게 지속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린 이런 구체적인 경험들, 각자의 경험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대부분 결론이 이제 비슷하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렇게 가는 것들이 좀 궁금했었다 정도가 있어서 이건 나중에도 한번 얘기해보면 재밌겠다 싶었었어. 맞아. 이 일과 그걸 둘러싼 이야기는 앞으로 무슨 주제를 가지고 오든 조금씩은 다 녹여질 것 같아서 이런 디테일한 이야기나 아니면 나도 이제 우리 외에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면 할수록. 맞아. 그러면은 이번에는 조금 아쉬웠던 에피소드랑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에피소드의 특정 부분이어도 괜찮으니까 한번 회고의 차원에서 같이 나눠보면 좋겠어. 은용은 어땠어? 나는 강점 편이 조금 아쉬웠는데 일단 워크숍 자체는 진짜 재밌었거든. 이게 워크숍 한지 이제 거의 한 달 다 돼가는데 아직도 강점 얘기한단 말이야. 그리고 거의 막, 엠베서더야. 저 사람 최상에 있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혼자 강점에 푹 빠져가지고 진짜 진심으로 이걸 즐기고 있는데 콘텐츠로만 보면은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우리 셋의 대화의 가장 많은 부분이 일 얘기잖아. 그래서 일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담아보려고 일종의 경유하는 키워드로서 강점 검사를 좀 써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건데 경유가 아니라 직통 노선으로 그냥 쭉 가버린 거야 우리가. 맞아. 이거에 너무 푹 빠진 나머지 맞아. 다른 분들도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콘텐츠를 녹음을 하고 이제 다시 들어보니까 우리를 모르거나 강점 검사를 모르면 잘 못 알아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재미 부분에서 아쉬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승한이 치타 캐릭터로 우리가 하기로 만들어놨는데 뭔가 몸통이랑 이런 게 잘 안 맞아가지고 릴스에 치타가 빠져있단 말이야. 그래서 릴스를 승한이 만드는데 릴스 안에는 치타가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다. 그러니까 약간 홍철 없는 홍철팀처럼. 치타가 좀 극사실주의여가지고 맞아. 약간 톤이 약간 달랐어. 혼자 그림체가 달랐어. 나도 강점 검사편이 제일 아쉬운 컨텐츠였는데 은영이 말한 것처럼 그거를 워크숍을 하고 우리끼리 떠들 땐 진짜 재밌고 나도 주위에 진짜 많이 사람한테 추천한다? 맞아. 이거 한번 해봐. 안 해봤어? 그럼 이참에 해봐. 막 이렇게 하는데 팟캐스트 주제에 맞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일단 첫 번째는 색깔을 표현한다든지 그 4분면의 어떤 위치에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각 자료가 없이 이거를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나도 그거를 뽑아놓고 같이 보면서 해야 겨우 이해가 되는 것들이었고 그 테마가 또 34개니까 짱 많잖아. 그거를 다 일일이 설명하기도 어렵고 우리 것만 따로 빼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갤럽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약간 기본 이 베이직 개념 설명을 좀 해주긴 해야 되는데 이거가 과연 사람들 재미가 있었을까?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건너뛸 수는 없는 내용이고 이거는 또 하긴 해야 되는데 재밌게 풀긴 어렵고 막 이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이거를 녹음하면서도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음성 콘텐츠로 발행되는 이 구조 안에서는 좀 적합한 주제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녹음 다 하고 나서 하게 됐지. 그냥 엠베서더 역할만 잘하고 있고. 맞아. 사실 나도 강점편이 아쉬웠고 우리가 대화하면서 되게 재밌고 만족했었던 것과 별개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들릴까를 많이 고려하지 못한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편집도 제일 어려웠던 편집본 중에 하나 진짜 고생했잖아. 네, 그런 편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더 느꼈던 것 같아. 사전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주제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어떻게 녹음을 할지를 그 맥락을 잡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또 알게 됐고 그랬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진짜 하고 싶은 메인 키워드, 주제가 있고 그거를 이 음성 콘텐츠에 잘 맞는 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붙여서 생각하는 게 좀 앞으로 과제겠다 라는 걸 진짜 많이 느낀 것 같아. 이거 시즌 1 전체적으로. 조이는? 연남 편이었는데 저는
다른 이유는 없고 연남을 안 봤어가지고 음. 하는 모든 드립을 하나도 이해를 못해서 아, 맞아. 아, 너무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뭐뭐어라고 나오는데 아. 뭐뭐가 뭔지 누군지도 조차 음. 모르니까 음. 내가 지금 디지털 디톡스를 하고 있어서 음. 컨텐츠를 멀리하고 있는 거라서 사실 음. 우리의 어떤 편집이나 뭐 대화 기획 이런 거랑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이유로 연남 편이었다. 근데 그 부분을 걱정하긴 했었어. 맞아, 우리도. 맞아. 연남을 안 본 사람들 괜찮을까? 이렇게 하면서.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옛날에 본 사람들한테는 되게 재밌는 거였던 것 같고 갤럽도 강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콘텐츠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같이 이렇게 강점이라는 걸 알게 되고 검사를 또 직접 한 사람이 있고 이걸로 날 알아가는 과정이 되어서 난 그렇게 생각하면 럭키비키다. 오, 럭키 비키잖아. 좋다. 다행이다. 럭키비키니 시티. 근데 뭐 사실 갤럽도 그렇고 이런 연남 같은 컨텐츠도 그렇고 아까 은용 표현을 따르면 직통으로 가지 않고 뭔가 경유를 하려는 선택을 했다. 이러면 이 생각은 계속 같이 들 것 같아. 뭔가 이 컨텐츠를 안 봤으면 이걸 모르면 그러면 더 흥미가 떨어질 텐데 이런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 밸런스를 좀 잘 맞추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 그리고 경유를 선택한 이유가 그 주제가 워낙 크고 할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움이 된 게 아닌가. 근데 맞아. 나는 이런 측면에서는 다룰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 어쨌든 모르는 사람을 염두에 두더라도 그러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푸는 것이 좋지. 맞아. 모르니까 일단 피할까? 이거보다는 음. 이게 정말 다루기에 가치가 있는 컨텐츠라면 맞아. 난 그래서 연남이 되게 좋았거든. 맞아. 음. 맞아. 약간 마블 영화 보면은 음. 전편 안 봐도 이해되는 시리즈가 있는 맞아, 반면에 맞아. 전편을 봐야지만 이해되는 것도 음. 있는데 약간 그 정도의 그런- 해설을 곁들인 컨텐츠면은 맞아. 재밌을 것 같아. 맞아. 나는 이거 팟캐스트 직접 만들기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이 한 편이 릴리즈 되는데 많은 공수가 드는구나 라는 걸 진짜 매일매일 느끼는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잖아. 그중에 좀 공유할 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 우정의 편집 이야기 한번 어때? 사실 주로 비하인드가 그런 식인데 우정의 눈물 스토리 쪽인데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강점 혁명편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사실 우리가 그 녹음본만 하면 거의 2시간 했을걸? 맞아. 거의 2시간 가까이 했는데 그중에 반 이상을 날리고 날리면서도 그 세부적인 거를 막 노잼이야 이러면서 진짜 편집 노트에 보면 다들 그렇게 신랄해. 이거 노잼 날림 막 이렇게. 미안해, 내가 제일 많이 했어. 괜찮아. 노잼 1, 노잼 2 막 이러면서. 이번에 편집 노트에 깨끗하길래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간 줄 알았는데 그게 날린 버전. 한번 날린 버전이요. 날리고 한 번 더 날렸던 음. 그런 버전이었고 사실 편집을 처음에는 지금 쓰는 음원 편집 프로그램을 쓰고 있지도 않았고 진짜 막 유튜브에 다 검색해가면서 했다가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때 승환을 처음 만나서 이제 그 고민을 나누고 프로그램도 추천받고 이거 이렇게 편집하면 좋다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튀는 부분은 이런 효과를 넣으면 좋다 뭐 이런 거를 막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서 편집을 했어서 사실 아마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서툴고 볼륨도 들쭉날쭉하고 뭐 그랬겠지만은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아니야, 근데 난 사실 볼륨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너무 베테랑처럼 잘하고 있어서 그냥 듣는 사람은 이게 그렇게 편집이 많이 들어간지 모르더라고. 그래서 맞아. 진짜 프로 엔지니어야. 진짜 아니 우리 편집 노트 보면은 1차 편집 노트가 너덜너덜하거든. 누더기란 말이야. 난도질 돼 있어. 막 우정 이거 어떻게 좀 해줘봐 막 이런 얘기 진짜 맞아, 많이 맞아. 하는데 엄청 매끄럽게 나가고 있어서 우리가 다들 말을 잘하는 줄 아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아니고 매우 절고요. 저는 걸 다 자르는 건데. 근데 나는 그래서 그런 스킬적인 것보다는 그 강점 편처럼 뭔가 녹음할 때는 이걸 예상하지 못했으나 녹음해보니 와씨 어떡하지? 약간 이러는 거를 어떻게든 살려보고 하려는 식의 진짜 요리를 우정이 담당해주고 있어가지고 그 편 진짜 편집하는데 쉽지 않았고 되게 오래 걸렸지만 결국 또 여기까지 해냈다.
라는 게 정말 눈물이 나죠. 시즌 2부터는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녹음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맞아, 녹음기 이슈도 좀 있었어. 막 녹음이 한 10분 정도 안 된다거나 막 이런 것도 맞아.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때 맞아. 그 휴식편 편집이 어려웠었던 이유가 내가 쇼파가 너무 편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세 막 바꾸면서 막 녹음하고 이랬는데 그 슥슥거리는 그 쇼파 소리가 다 녹음기에 들어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문제였고 뭐 목걸이 부딪히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귀로 들으면 또 거슬리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좀 신경 쓰였다. 맞아. 맞아. 조이랑 승아는 없을까? 릴스 뽑을 때 좀 고민스러웠을 것 같은데 어때? 맨 처음에는 그 주아 역할이 드립을 많이 치는 편이고 우정이 조금 더 진지하게 얘기하는 편이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디에 맞춰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떨 때는 한 명 이렇게 분배를 하기도 했었고 뭔가 한쪽에 너무 많이 나가면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섭섭해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뭐 그 다음에는 그냥 그것보다는 좀 더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내 마음대로 했어. 맞아. 승환이 알짜배기 부분을 잘 뽑아줘가지고 맞아. 릴스 보는 재미도 있었어. 편집본에서 승환이 어떤 부분을 릴스로 만들까 기대하면서 봤던. 맞아. 왜냐면 사실 이게 막 우리가 이거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거의 1시간 가까이 되는 원 컨텐츠에서 좀 약간 이거 재밌는데 하는 부분을 뽑아주는 거니까 우리도 그 뽑힌 걸 나중에 본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이게 재밌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생각보다 릴스가 그 막 캐릭터랑 그냥 텍스트만 바뀌는 게 아니라 막 고딕체로도 바뀌고 문서체로도 바뀌고 짤도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 해겔 이미지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해겔 좋아. 그래서 맞아 그 앞에 수식어도 계속 바뀌고 그게 되게 캐릭터를 잘 잡아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나는 지은도 매 에피소드마다 이미지를 만들어주잖아. 다 하나하나 그려주잖아. 다 너무 아름답고 딱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데 만들었던 이미지 중에 좀 제일 마음에 들었거나 기억에 남는 거가 있으면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걸 밝히는 게 나한테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다 제목을 받고 나면은 이제 최대한 그 주제랑 어울리는 그리고 또 직관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걸 바로 그림에 연필을 들어서 그리기보다는 계속 머릿속으로 뭘 그릴까를 고민을 하다가 끝끝내 한 30분 앞두고 그리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단 말이지. 탁월해. 하지만 탁월해. 마감이 역시 마감이 있어야지 움직이게 되는. 대부분이 그렇게 진행됐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건 그 영감편? 영감편 이미지가 사실 맞아. 마지막까지도 뭘 그려야 되지? 하고 있다가 그냥 그려놓은 걸 그냥 다 갖다 얹어 올려놓은 거였거든. 이제 그게 얼추 대화에서 하는 말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다양한 주제, 하고 싶은 것들, 해보고 싶은 것들, 하고 있는 것들 그냥 다 쟁반 위에 얹어놓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되게 좋아해줘서 기억에 많이 남았었던 것 같아. 맞아. 저 이미지 진짜 좋았어. 딱 이미지 올라온 거 보고 이걸 이렇게 표현해준다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 놀랬던 기억이다. 그러니까 맞아. 사실 우리가 디자인 영역도 그렇고 릴스 영역도 그렇고 어떤 우리가 답을 정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잖아. 각자 이 주제에 관해서 생각한 대로 표현을 해주면 그거를 보고 또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이렇게 가면 어떨까? 이런 방향을 나누고 이런 과정으로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좋다고 해야 되나? 맞아. 나는 작업 이미지들이 되게 좋아서 이거 배지로 만들면 되게 귀엽겠다라는 맞아. 생각을 했고 특히 그 돈편의 돼지 그림이 맞아. 엄청 귀여워. 저금돈 맞아. 이게 사실 썸네일 이미지가 되게 작게 들어가잖아.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딱 보여주되 이게 작게 보였을 때 좀 인지되는 수준으로 딱 사이즈를 조절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막 스티커나 왠지 배지나 그런 사이즈로 있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되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되게 추상적인 게 많은데 그걸 비주얼라이징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맞아. 너무 능력자다. 감사합니다. 최고다 최고.
나는 좀 다른 TMI를 하나 들고 왔는데 나는 출근하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평일에 저녁에 모여서 이제 녹음을 하게 되는데 퇴근하고 바로 오니까 되게 배가 고파. 그래서 원래 녹음하기 전에 같이 밥 먹으면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워밍업하고 떠들다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누룽지 통닭을 그렇게 먹어. 맞아. 거의 팟캐푸드야. 거의 그냥 녹음 날은 누룽지 통닭 먹는 날이야. 누구 하나 먼저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뭐 한 10분 전에 오늘도 누룽지? 약간 이렇게 되는 식으로 그렇게 배달을 했는데 오늘 녹음 끝나고 회식도 누룽지 통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제가 예약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하면서 예약했어요. 누룽지 통닭이 우리의 시그니처 메뉴였다. 이런 TMI를 좀 얘기해보고 싶었어. 맞아. 오늘도 끝나고 회식 메뉴라는 게 난 너무 웃겼어. 나는 그거 생각하고 예약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근데 사실 그 무의식적으로 예약했고, 아, 그래? 이거를 보고, 맞아, 내 피해 안에 그게 있었나 보다. 무의식에 새겨져 버렸어. 셋 다 좋아하는 맞아, 그 맞아. 메뉴여가지고 자주 먹게 되는 것 맞아. 같아. 그냥 무의식으로 가자 이렇게 맞아. 고민 안 하고. 맞아. 그런 음식이야말로 다 같이 있을 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맞아. 그러면은 이제 시즌 1 레슨런에 대해서 좀 더 뜯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물론 같이 만들고 같이 녹음하고 하고는 있지만 각자 맡은 바 역할이 조금 분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서 듣는 이야기도 좀 재밌을 것 같거든. 다시 처음에는 잘한 것부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한 시즌을 잘 마무리했으니까 뭔가 스스로를 우리를 칭찬을 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거든. 그래도 이건 되게 뿌듯했다 하는 포인트가 있으면 먼저 나눠보자. 저희 기관차님부터. 뿌뿌. 뿌뿌. 일단 약속했던 에피소드가 모두 발행됐다. 이거 자체가 너무 축하할 일이다. 그리고 나는 폭주 기관차이기 때문에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게 막 기쁘진 않아. 사실 이게 그치. 여러분 이제 하세요,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 좀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거거나 본업이 아니니까 뭐라고 하는 게 좀 듣기 싫을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한 날이 있었거든. 그래도 어쨌든 그런 부대낌을 감수하고 잔소리를 거쳐 마감 안에 뭔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처음에는 우정이랑 주아랑 셋이서만 하자고 했다가 조이도 들어오고 승한도 합류하면서 팀이 내 생각보다는 규모가 더 커진 거야. 맞죠.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나는 개인적으로는 내 회사 밖의 생활 중에서는 이게 제일 재밌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다 자기 이름을 걸고 각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노출하면서까지 막 그렇게 대대적으로 좀 알리면서 하는 콘텐츠라서 나한테도 그렇지만 친구들한테도 빛나는 프로젝트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게 꼭 발행이 돼야 돼. 막 이런 사명감에 불타서 그래서 좀 더 달려가지 않았나.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세상 밖으로 어떤 결과물로서 남는 거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했다는 거 중간에 당연히 힘든 점이나 이거 생각보다 되게 어렵네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거를 끝까지 하게 된 거가 나는 일단 그게 제일 큰 어떤 수확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그냥 100% 은용 덕분이다라고 아닙니다. 생각하고 은용을 포함해서 이게 팀으로 묶이니까 좀 더 책임감이 커지는 것 같아. 4명, 5명, 6명 이렇게 점점 불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씩 힘을 보태주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빠져버릴 수가 없잖아. 하기로 한 거 해야 되잖아. 근데 뭔가 그런 책임감과 그리고 또 막상 하면 재밌는 거지. 운동처럼. 가기 싫은데 가면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잘 굴러가게 만들었던 것 같고 저기 강첨혁명편에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너는 실행력이 없으니까 팀을 잘 만나라 요약하자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진짜 TMT에서 그걸 진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맡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특히 신경 썼던 점이 있을 것 같거든.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나는 녹음할 때 그래도 진행자의 역할을 신경 썼다 이런 얘기 한 것처럼 진짜 자리에서 작업하고 있는 친구들의 신경 썼던 포인트가 궁금해. 나는 편집할 때 말투에서 좀
드러내면 더 자연스럽게 들릴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드러내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어쨌든 분량이 거의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되는 분량을 한 50분 정도로 줄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이 빠지면서 붙게 됐을 때 아,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처럼 들리면 어떡하지? 하는 것들을 신경 쓰면서 편집을 했던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게 대충 설명을 하면 녹음을 하고 그냥 정말 원본 그대로의 편집 노트? 그 클로버 노트를 올려주면 거기에 우리가 삭제하고 싶은 거를 표기를 한다? 근데 이제 나랑 은용이 1차적으로 이걸 알려줘 같은 거를 남겨두면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이되 맥락을 살려서 그걸 살려놓는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 진짜 편집을 고려할 게 많고 그걸 너무 잘해주고 있다라는 거를 느꼈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감사합니다. 나는 조이랑 승한의 역할도 너무 궁금한데 왜냐면 이제 바깥에 보여지는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친구들이어가지고 승한은 어떻게 그 릴스 만들면서 신경 쓰고 있어? 나는 그 완성 그 편집 노트를 보면 편집 노트에 있는 그 시간과 완성본의 시간도 다르거든. 그래서 그거를 찾는데 되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린 편이고 왜냐면 내가 이거 릴스를 해야지라는 것들을 몇 개 정해놓는데 그 시간대가 정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완성본에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들을까? 그런 거를 제일 많이 고민을 했고 내가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은 40분이잖아 대부분 그 길이가 40분 정도인데 나는 1분을 찾아서 헤매는 약간 그 하이에나 같은 맛있는 1분을 찾아라 약간 치타다 치타. 너무 잘 정했다. 맛있는 1분을 찾아라. 그 1분을 찾아야만 이 컨텐츠가 더 널리 퍼질 것이니라 약간 그치, 그런 맞지. 그래서 그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그리고 딱 들었을 때 제목이 떠오르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좀 더 릴스의 후보가 되는. 그래서 그 영감의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목이 먼저 떠올랐어. 그걸 듣자마자. 대영감의 시대, 난 이제 지쳤어요. 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실히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듣는 사람들도. 그래 그 딱 한 줄 정의가 되는 그 후킹한 1분 찾는 게 진짜 중요하겠다. 아, 근데 그리고 쉽지 않을 것 같아. 쉽지 않아. 그것도 다 들어야 되잖아. 맞아. 그니까 리얼타임으로 다 듣고 선정하는 거니까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다 처음부터 그 컨텐츠를 다 듣진 않고 편집 노트로 한번 읽는 게 좀 더 빠른 것 같아. 읽어서 딱 이거 재밌다. 그럼 들어보고 들어본 다음 이렇게 정했던 것 같아. 조이는? 나도 승아님이 40분 혹은 50분짜리의 컨텐츠에서 엑기스를 뽑아내는 역할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슷하게 그거를 이제 비주얼로 어떻게 뽑아내야 될까를 제일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 일단 주기적으로 나와야 하는 게 에피소드 타이틀에 맞춘 우리 예고편들 그거를 릴리즈를 해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를 고민을 하는데 그래픽을 그냥 봤을 때 에피소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다 듣고 다시 봤을 때 어떤 내용들을 들었었는지 약간 상기시킬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되게 직관적으로 떠오를 만한 주제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비주얼로도 되게 잘 녹여주는 것 같아. 뭔가 뭐 사이즈라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팟캐스트 특유의 컨텐츠 이미지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되는 지점도 있어? 팟캐스트라서라기보다는 사이즈에서 오는 제약이 좀 큰데 아무래도 정방형을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고 또 그 안에서 레이아웃상 또 조그만 네모 하나에다 그림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디테일이 강해지면 또 알아보기가 힘들고 색상이 그렇다고 블랙 앤 화이트로만 가기엔 또 심심하고 그래서 지금 포인트 컬러를 브랜드 컬러로 잡아놓은 주황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게 어렵긴 어렵더라고. 전업 작가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게 조금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어떻게 우겨 넣어서 시즌이 이제 6화로만 끝나기 때문에 약간 재료가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끝내는 게 그래도 조금 안도감을 좀 주는 부분이 있었다.
귀여워. 그 색상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릴스라는 컨텐츠가 계획에 없었던 거다 보니까 고려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게 갑자기 누가 한 대 가지고 튀어나와서 릴스가 계속 올라가. 근데 그게 주황색이 너무 많아. 그래서 주황색을 너무 세게 잡아놔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주황색이 다 먹혀가지고. 맞아. 컨텐츠가 우리가 원래 시도했었던 게 일단 가자 이거였어가지고 맞아. 할 수 있는 걸 일단 최대한 많이 하는 거는 너무 좋았는데 이제 나도 그때는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이걸 다 소화할 수 없으니까 승아님이 더 많이 제작을 그냥 먼저 해주셔가지고 사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이걸 미처 준비를 다 못 해놨던 거지. 어떤 컨텐츠로 확장됐을 때 이렇게 써야 된다 하는 가이드를 사실 먼저 드리고 제작이 됐었으면은 승아님도 편하셨을 텐데 일단 올려놓은 것들이 너무 조악해가지고 색상도 너무 주황색과 검은색과 하얀색만 있는 건가? 사실 가이드를 아직 안 드려놓은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시즌2에는 좀 재정비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어. 근데 저는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를 만드는데 신나가지고 혼자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맞아. 나한테 따로 카톡 진짜 많이 했거든. 운영이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계속. 그 전달도 3분의 1밖에 안 간 거야 사실.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것만 하루 잡고 종일 있어. 처음 시작하기로 한 날은 진짜 리터럴리 하루 종일을 쓰는 거야. 아침부터 나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그것만 만드는 거야 계속. 그래가지고 최종본이 막 최종 막 이렇게 진짜 많이 나온 날도 있었어. 빨리 가이드를 빨리 드릴게요. 재밌었어. 네, 얼마나 바빴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가지고 네, 그 와중에 이런 그래픽 이미지도 잘 만들어준 것도 나는 일단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 시즌 1 때는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일단 해본다? 끝까지 해본다가 좀 더 목적이긴 했으니까 지금 각자 반성하고 있는 것들을 시즌 2부터 잘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금까지도 많이 얘기했지만 시즌 1 해보니 또 들었던 인사이트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 나부터 얘기하면 일단 첫 번째는 좀 마음의 허들을 좀 낮춰본 거? 그러니까 원래는 좋게 말하면 컨텐츠의 완성도를 물고 늘어지면서 이렇게는 릴리즈할 수 없어. 세상 밖에 내보낼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영원히 나만 보는, 영원히 내 보석하면서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되게 많이 반복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일단 릴리즈 해보고 뭔가 세상 밖으로 내보고 다 같이 이렇게 손을 얹어서 매끈매끈하게 만드는 과정? 이거를 경험해본 것 자체가 나한테는 그러니까 피부로 얻어지는 레슨런이 좀 있었어. 이걸 몰라서가 아니고 이론으로는 다 아는데 내가 잘 안 되는 영역이었던 것 같거든. 이거는 좀 사람이 직접 경험해야 담이 가는 게 좀 있구나 맞아. 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 그리고 음성 콘텐츠, 팟캐스트로서의 특이점을 되게 많이 느꼈는데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 때 보통 텍스트를 많이 만지긴 하잖아. 근데 이게 텍스트는 나중에 수정도 가능하고 이거를 기획하거나 만드는 사람의 의도대로 구성이 가능한데 이 음성 콘텐츠는 이 재료가 있어야 된다? 재료가 있어야 손질이 된다? 그러니까 직접 한마디로 말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충 애둘러서 이런 느낌으로 말을 했지만 이걸 나중에 정확한 문장이 없거나 우정이 나중에 요리를 하더라도 맥락을 자를 때 뭐 주어가 없어지거나 이러면은 자르기가 애매해지잖아. 맞아. 사실은 이걸 날리고 싶은데 날리면 뒤가 이상해지기 때문에 못 날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뭔가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엄격한 대본이 있는 편이 아니긴 한데 그런 구성의 기본 틀은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보고 마음의 준비, 생각의 준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다시 한번 구성을 좀 잘 짜면 좋겠다 주아야 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시즌 1이었고 그리고 이 비언어적인 표현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컨텐츠지만 어떤 이 공기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 이 티키타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맞아 한다던가 이렇게 같이 까르르 웃는 포인트라던가 이런 게 우리가 말로 하고 있는 대사는 아니지만 나 이것까지가 음성 콘텐츠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잘 녹아들고 우리가 합이 맞아질수록 이 말 외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진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합쳐져서 이 콘텐츠의 매력에 엄청 사는 것 같아서 이것도 되게 생각하면서 얘기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
어쨌든 구성을 짜고 우리가 그 뼈대를 두되 좀 자유롭게 얘기하긴 하잖아. 그리고 그랬을 때 더 재밌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는 하거든. 근데 대신에 길은 있고 이 안에서 어디까지 뻗어나가게 두고 다시 한번 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엄청 중요한 역할이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 시즌 1에서. 그래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본 적 없는데 유재석이 좀 대단하다? 제가 핑계고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근데 뭔가 나와서 그냥 유재석이 자기 친한 사람들 떠들잖아. 1시간 동안. 근데 그 아무 말을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저 되게 능력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느껴요, 요즘. 그것이 컨텐츠화 되도록 만드는 아무 말은 또 다른 것 같거든. 그런 거를 좀 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어서 얘기하면 나는 우리의 녹음이 어쩔 때 재밌었지라고 느끼냐면 우리가 질문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보통 정리해서 오잖아. 근데 그거에서 좀 더 가지로 뻗어나갈 때 질문이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준비되지 않은 내용들이 더 붙을 때 난 좀 더 재밌다고 느끼는 거야. 뭔가 정해진 틀 안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뻗어나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엉망진창인데 사실 그게 편집도 더 힘들긴 한데요. 근데 그게 그냥 녹음했을 때는 되게 잘 녹음했고 실제로 들을 때도 뭐 편집의 힘듦과 별개로 재밌다고 더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녹음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고 이게 익숙해지면 다음에는 녹음을 할 때 좀 더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얘기도 나누고 뭐 수다도 떨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그런 생각을 했었어. 하면 할수록 편집할 게 많이 줄어들겠지? 그랬으면 좋겠다. 은용은? 나는 개인적으로 느낀 것들인데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밥벌이를 했던 진짜 전문가들이 지금 모여 있단 말이야. 디자이너도 진짜 본업에서 디자인 하시는 분이고 마케팅 하는 사람이 둘이나 있고 콘텐츠 잡는 사람이 또 둘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음악 붙여준 신솔도 정말 그 본업에서 계속 구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런 게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이 프로젝트를 잘 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준 게 되게 고맙기도 하고 각자 역할을 잘 해주는 사람들이라서 여기까지 또 수월하게 굴러온 게 아닌가 그런 걸 좀 느꼈거든. 이거를 나는 회사에서 팀으로 이걸 달성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한 사람의 일이잖아. 맞아. 맞아. 그냥 이거 다 내가 하는 거지.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역할이 명확한 팀이 구성이 됐다는 것도 놀랍고 그리고 그 팀이 이렇게 잘 굴러간다는 거를 매 회차 느낄 수 있어서 나는 그게 진짜 좋았어. 회사에서 못한 경험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발견이 있었고 덧붙여서 나는 지금 이직한 회사에 한 1년 정도 다니고 있는데 이 회사에 오고 나서 뭔가를 내 성에 차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진짜로. 공감 버튼 누르고 나 맨날 뭐 하지 말라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이래서 다 마음에 안 들게 내보내거나 이런 일이 많았는데 이 팀에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 그냥 너 맘대로 해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피드백도 안 줘. 미안합니다. 그냥 막 채팅방에 올려놓으면 그 좋아요 하트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만 놀리고 아무도 답장 안 할 때도 있는데 그냥 나는 좋아. 그래서 그냥 하라고 해줘가지고 고맙고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지. 맞아요. 무조건 좋을 때문에. 것이다. 일단 좋을 것이다. 안 좋을 리는 안 없다. 좋을 리는 없다. 또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인데. 승아는? 나는 솔직히 요즘 시대가 자극적인 게 되게 많잖아. 콘텐츠적으로. 그 릴스나 아니면 유튜브나 쇼츠에서 보면. 근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순한 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맞아. 그래서 솔직히 릴스를 만들면서 이게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퍼져나갈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음성화된 콘텐츠를 어떻게 사람들이 조금 더 지루하지 않게 관심 있게 볼 수 있을까, 들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는 경험도 나는 되게 컸던 것 같아. 왜냐면 쉽게 접하기가 힘든 콘텐츠라고 생각했거든. 주변에서 뭐 팟캐스트를 녹음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라디오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조이는 있어?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은 일단 시즌 1이 끝나고 나니까
얘기할 게 이렇게 생기네? 하는 게 신기한 것 같아. 맞아. 시즌 1을 다 끝내고 나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시즌 2를 이제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으로 넘어오는 것도 되게 좋고 시즌 2에 대한 기대감 혹은 어떻게 더 재밌게 만들어 볼까라는 걸로 역시나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하는 데서 나도 이제 우주가 말했던 것처럼 느껴보지 못했었던 내성에 차게 해보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나도 내 몫을 충분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한 거 자체에서 성취감이 많이 느껴진 것 같아요. 시즌 1을 마무리했다. 맞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즌2에 이런 걸 해보고 싶다 같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좋아. 나는 아이디어 보드? 주제 보드가 미리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사실 지금도 없지는 않은데 이번 회차 녹음하고 당장 다음 회차 뭐 할지 그때 좀 맞아. 논의하고 이런 경우가 많긴 했거든. 우리 안에 지금 막 떠오른 질문이나 좀 요즘 관심 있는 거를 소화하기에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항상 쫓기는 기분이 든단 말이야. 기본적인 어떤 뼈대 같은 거 미리 만들어두고 정해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대략적으로라도. 그래서 그게 좀 정해져 있으면 그에 맞는 게스트도 초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 맞아. 주변에 게스트로 참여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시즌2부터는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라. 네.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새로운 인물의 등장은 나도 너무 기대하는 부분인 것 같아. 그 친구들이 와서 좀 더 다른 시야와 생각을 얘기하고 이제 또 SNS로 하나의 컨텐츠로 캐릭터까지는 무리가 있겠지만 이제 하나의 소스로 뭐 사진이라든지 그런 게 올라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지금 찌타 눈빛을 밝히고 있거든요. 나도 우리가 지금 5명이서 다 얘기하는 게 게스트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 맞아. 그래서 왔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조금 영향력 있는 친구가 와서 나는 그 친구 어깨에 올라타고 싶다. 샤라웃.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빨리 유명해지고 싶다 나는. 또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지금은 편집장인 주화가 모든 걸 다 구성하지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콘텐츠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틀 같은 거는 잡아두고 그 안에서 각자가 하고 싶은 시도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다양성 면에서 우리 콘텐츠의 풍부한 면들을 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구성하는 개인한테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 거야.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그래서 각자가 발제하고 싶은 키워드를 하나씩 가져와서 라운드 테이블로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누구를 초대하는 거 아니면 미리 수집한 어떤 사연들을 데리고 와서 그걸 얘기하는 방식? 고민 상담소 같이? 그런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실험을 조금 더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맞아. 생각을 했었어. 시즌2에는 그런 어떤 컨텐츠랑 형식의 실험을 많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은영이 말한 것도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우리 사실 엄청 크게는 다르진 않거든. 교집합이 되게 큰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떤 키워드를 선정하거나 그 구성을 짤 때 그 중간값에 멈추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거든. 나는 다들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관심 있고 말하고 싶은 하나의 주제는 애초에 선정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주제를 선정하더라도 이야기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게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식의 컨텐츠나 구성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선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막 연남 안 봐도 이렇게 연남을 듣는 사람은 재밌어 하는 것처럼 굉장히 마이크로한 타겟한테는 저격되는 컨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어.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나 구독자 사연 같은 거 맞아. 너무 받고 싶은데 지금 인스타 스토리에 답장도 안 해주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되고 아, 근데 당장 필요해서 뭔가 이렇게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는 것보다는 어떤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남겨줘 하면은 또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듣고 아니면 아예 그냥 회차에 코너 속의 코너 이렇게 이제 시작할 맞아. 때 가볍게 얘기하고 시작을 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미리 받아놓으면 되니까 우리가 방학 때 고민 상담소 사연을 미리
약간 모집을 해놓고 나중에 이걸 하나씩 풀어나는 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 TMT 우체통 하나 그려야겠다. 벌써 귀여워. 제비는 누가 해? 제비 위에 여기 다 타 있으면 되겠다. 귀여워. 좋아요. 나는 시즌 2는 아니고 방학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심심하지 않게 뭔가 하나씩 만들면 좋겠다. 기존에 있는 컨텐츠를 활용해서 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 뭐 편집된 내용들을 모아서 그 내보낸다거나 맞아 시리즈 같은 거? 뭐 맞아 모먼트 같은 우리 맞아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맞아만 이제 몇 회를 맞아 했는지 뭐 이런 거 퀴즈하고 뭐 재밌겠다. 여러 가지 오, 생각을 한번 기대되는데? 해보겠습니다. 맞아. 그러면은 우리 수고했으니까 회차 끝마다 샤이닝 모먼트 얘기하는 거 있었잖아. 그래서 그거를 좀 따와가지고 시즌1의 샤이닝 모먼트나 샤이닝 피플들에게 이야기하는 수상소감 시간을 수상소감. 만들어봤는데 그러면은 조이한테 먼저 해보자. 우리의 디자이너고 아까 잠깐 소개한 것처럼 내가 끌고 들어왔거든. 그래서 그때는 시작에서는 이렇게 막 디테일한 얘기 없고 나 팟캐스트 할 거고 재밌는 거 할 건데 같이 할래? 약간 정말 요 정도 얘기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그 조이가 들어왔을 그 시점부터 이게 조금 더 빠르게 굴러가기 시작했거든. 왜냐면은 디자이너고 작업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뜬구름 잡는 정도로 얘기를 하다가 빨리빨리 야 원페이퍼 정리해 이러면서 이게 좀 시작이 됐단 말이야. 그리고 어쨌든 룩이 멋지게 뽑히면서 지금 꼬질꼬질한 애들이 비교적 덜 꼬질하게 세상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너무 감사한 지점인 것 같고 주위에서 너무 예쁘다라는 피드백 진짜 많이 받거든. 그래서 그 예쁘다라는 말이 주는 어떤 완성도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시즌 2에서는 이 금성과 함께 더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잘 만들고 싶다. 입니다. 맞아. 나는 진짜 조이가 그래픽 잡아주는 거 볼 때마다 그 주제를 바로 떠올리게 하는 그래픽도 있었지만 오히려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그래픽이어서 더 좋았던 경우도 많았어가지고 그런 선택으로 그런 그래픽을 만들어줄 때마다 난 늘 감탄하고 아 진짜 뭐 멋있는 사람이랑 같이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맞아. 마지막에 이 필터를 거치면 TMT스러운 예쁜 이미지로 나갈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 모든 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저렇게 되겠네. 시즌2에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목은 승아한테 시간을 좋아. 가둬보자. 시간 받아보자. 가둬줘. 가보자. 나는 사실 이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합류했고 어느 날 갑자기 맞아. 그렇게 공장을 돌리시면서 우리한테 제공을 막 해주는 거야. 릴스가 막 도착했어. 그래서 재밌는데? 좋은데?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올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은용이 그 3분의 1 정도만 피드백을 전달을 해주다가 우리 단톡방에 초대가 됐다. 같이 또 이 정식 멤버가 됐는데 우리가 막 바쁘다는 이유로 피드백도 빨리빨리 못 드리고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도 재밌는 부분을 다 뽑아가지고 바깥에 보여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 작고 소중한 팔로워들도 나는 릴스가 역할을 많이 해줬다고 생각하거든. 그럼. 아 진짜 크지. 맞아. 어떻게 팔로워가 요 코딱지인데 1000뷰가 나오냐고. 그런 점에서 너무 감사하다. 많이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야. 할 말 많으시죠? 아니 아니 뭐 고마운 말밖에 할 게 없는 게 내가 3분의 1만 전달한다고 했잖아. 우리 카톡방에 같이 있긴 하지만 사실 나랑 둘이 얘기하는 게 훨씬 많아. 그래서 우리 둘이 따로 다른 일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도 어떤 날은 또 갑자기 TMT 얘기를 꺼내가지고 이 콘텐츠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구성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게스트는 누굴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고 실제로 우리 인스타그램 운영할 때나 아니면 이런 콘텐츠 기획할 때 되게 반영을 해주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이런 콘텐츠가 잘 나갈 수 있게 또 완성도 높게 만들 수 있게 엄청 고민을 많이 해줘서 나는 진짜 고마워. 진짜. 맞아. 맞아. 고맙습니다. 엄마 들었지? 웃기다. 그러면
다음 감옥 입주자는 우정. 아, 나야? 아. 어휴. 아이고. 나부터 해볼게. 우정은 위에서도 많이 말했지만 나는 우정이 엔지니어를 안 했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 진짜 안 굴러갔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막 하는 것들을 되게 잘 만져주는 거? 이런 정말 스킬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스킬로 가기 전에 나는 우정의 그런 세심함과 이런 각자의 상향이랑 말버릇을 되게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런 캐릭터를 잘 해석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너무 좋은 CTO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너무 그냥 단순히 막 이걸 능수능란하게 이걸 컷 편집을 잘한다 이런 개념을 좀 넘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맥락을 잘 파악하고 우리에 대한 캐릭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만져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고 바쁠 때도 막 또 결국 하긴 하잖아. 맞아. 그것도 너무 또 짠하고 이거를 우리가 막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잖아 이거는. 그래서 좀 더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런 것 같아. 맞아. 아이고. 오늘 녹음을 해보니까 이게 진짜 숨은 1등 공신이라는 걸 알겠어. 아이고. 이게 어떻게 편집돼서 나간다고? 편집되는 건지 난 지금 오늘 내가 제일 많이 절고 지금 목소리도 걱정. 너무 빨라지는 것 같고 막 걱정하지 마세요. 떨리고 이 모든 걸 어떻게 편집을 해 주실지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면서 근데 내가 들었던 모든 사실 에피소드들이 듣기에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거든. 아 이게 마법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우정의 손을 거치면 정말 사실 나는 홍보를 자주 하지 못했지만 1대1로 홍보한 친구들이 되게 잘 들어주고 막 어떤 친구는 한 편을 막 여러 번 들어주는 친구들도 있거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잘 듣고 있다고 피드백 주고 할 때마다 너무 그게 내 뿌듯함인 거야. 진짜 편집본을 다 들은 사람의 후기를 들을 때 그 힘이 나한테 되게 컸어가지고 그래서 더 그 힘으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얘기를 해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감옥은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주아를 가둡시다. 철컹철컹. 주아, 우리 커뮤니케이션이 강점 1순위인 우리 주아씨. 아니, 주아가 말 진짜 재밌게 하잖아. 맞아. 이게 편집본에 없는 잘라진 내용 중에서도 재밌는 게 진짜 많거든. 맞아. 주아 드립이 있어서 나는 이 콘텐츠가 되게 재밌게 들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나한테 또 없는 능력이라서 난 되게 부럽거든. 주아가 한마디 할 때 너무 웃겨가지고 주아가 맞아. 없으면 또 이 콘텐츠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런 기분이군요.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다. 주아 덕분에 TMT 타운에 합류를 할 수 있게 됐고 항상 주아랑 대화를 하면은 뭐 일에 대한 온도나 뭐 일을 바라보는 관점 같은 게 비슷해서 즐겁기도 했지만 대화 자체가 되게 밀도가 있다 이런 느낌을 항상 받곤 했었는데 이게 콘텐츠에서도 그게 항상 잘 담겨서 너무 신기했고 이렇게 대면에서 만나는 주아와 마법의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팟캐스트를 통해서 듣는 주아가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느낌이 들어서 재밌었어. 칭찬 감옥에 한번. 나는 그 릴스를 만들 때 주하의 그 센스를 어떻게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짤도 나오고 여러 가지를 고심을 되게 많이 하고 막 인터넷에 뒤져서 해겔 맞아. 그림도 진짜 찾아가지고 넣고 드립을 효과적으로 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그 역할이 없었으면 좀 더 매력이 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40분이라는 컨텐츠가 길이가 긴데 주아가 그런 중간중간에 역할을 해서 이거를 사람들이 좀 더 듣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 감사합니다. 멋진 사람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민망하네요. 그리고 오늘 이 녹음 자리에는 같이 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멤버 중에 한 명인 앞뒤에 들어가는 음악을 만들어준 진솔이 있잖아. 우리 고양이. 고양이 캐릭터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진솔에게도 우리가 한마디씩 하면 좋을 것 같아. 사실 나는 진솔이한테 너무 고마운 게 같이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뭐든 좋으니까 언제든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찰떡인 음악들을 보내줘가지고 이번에 진솔이랑 프로젝트를 같이 했다라는 부분에서 난 되게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도 효과음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진솔이랑 되게 많이 의논하면서 잡고 싶고 진솔이의 의견이 또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어. 맞아. 기회가 되면 정말 진솔의 음악이 조금 더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진솔도 녹음에 참여를 할 수 있다면 참여를 해서 또 콘텐츠를 만들어 본다던가 이런 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맞아. 그 음악이 이 팟캐스트에는 되게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더라고 생각해보니까. 맞아. 없으면 진짜 수다 그 자체일 것 같은데 음악이 붙음으로써 이게 완성된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웠어. 맞아.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의 캡틴을 감옥에 가둬보겠습니다. 예. 가다줘. 나부터 하면 진짜 압도적 감사드리고요. 없으면 안 될 우리 소중한 보라색 인간인데 은용이 없다면 시작도 안 됐겠지만 굴러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진짜 끊임없이 막 일정 체크하고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가면서 주고 이거 했니? 이거 해야 된다? 이런 걸 계속 체크해주는 우리의 너무 고퀄 PM인데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인 거랑 별개로 잘 계속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근데 우리한테 채찍질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언제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크고 참 또 이 잔소리를 들을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일단 이 고마움과 감사함을 먼저 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사실 다 바쁘다고 해도 은용도 진짜 바쁜 시기가 많았잖아. 근데 그럼에도 이 바쁜 현생을 헤쳐서 녹음도 계속하러 오고 PMing도 하고 했던 당신에게 대상을 정말 주고 싶고 대상. 정말 사랑하고 고맙고 미안하고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잔소리를 참는 게 더 힘들어. 아니야. 아니야. 그게 마음이 나는 은용이 없었으면 뭐 TMT에 합류할 수가 없었겠지. 은용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고 그리고 은용이 또 릴스 업로드 일정이나 그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써줘가지고 나도 최근에는 좀 놓치고 있었는데 그 놓치고 있었던 거를 이제 정신 차리고 만들고 바로 서로 오탈자나 아니면 띄어쓰기 이런 것들을 체크를 같이 해줘서 나도 부담이 덜했던 것 같아. 왜냐면 봐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내가 만드는 부분에서 다른 데 신경을 더 많이 쓸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어. 많은 당근과 적은 채찍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현실적이야. 뭐 수상소감 같은데 갑자기 아 이런 기분이구나. 대상. 대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니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그 말을 안 하는 게 더 힘들어. 이거 됐어? 이거 언제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 번 물어봤던 거거든. 이게 괜찮은지 이렇게 좋게 생각해두고 콘텐츠가 잘 릴리즈 될 수 있게 모두가 힘을 모아줘서 또 너무 고맙고 네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진짜 긴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게 시즌 1의 마지막 회차이기 때문에 이 방학 안내를 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 이거 릴리즈가 된다면 9월 1일에 발행이 될 거고 지금 생각으로는 한 달 정도 방학을 할 예정이어가지고 아마 10월 중 어느 날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앞으로의 방향성과 뭐 주제랑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해서 오늘 하루 종일 나눴던 이야기들을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을지 얘기해보고 좀 더 정리된 모습으로 시즌2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없는 동안 듣던 거 또 들어주시고 홍보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도 자주 놀러 오시고요. 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즌1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